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58살 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제가 오랜 친구들에게 당한 일,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친구들이에요. 그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꼭 가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장을 뒤져봤는데 마땅한 옷이 없더라고요. 늘 일할 때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어요. 결국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싶었어요. 친구들 얼굴이 궁금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좀 위축되더라고요. 너무 비싸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에요. 멀리서 손을 흔드는 친구가 보였어요. 미경이라는 친구였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으니까 벌써 5명이 와 있더라고요. 모두 반갑게 인사해주긴 했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윤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너 진짜 바쁘구나. 모임에 한 번도 안 왔잖아. 친구들은 저를 반겼지만 눈빛이 묘했어요. 뭔가 저를 훑어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미안해. 그동안 정말 바빠서 시장 일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해? 힘들겠다. 순간 그 말에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는데 저만 뭔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응,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다 어떻게 지내? 친구들이 하나씩 근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남편이 회사 임원이라고, 누구는 아이들 교육비로 바쁘다고, 누구는 요즘 골프 배우고 있다고요. 들으면서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게 없었거든요. 혼자 장사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윤정아, 너는 결혼 안 했지? 아직도 혼자야? 응, 혼자 살고 있어. 아이고, 그래도 장사는 돈 되잖아. 우리보다 나을걸?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먹고 살만해. 친구들은 제 대답을 듣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들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어요. 친구들은 서로 아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자꾸 소외되는 기분이었어요. 아, 맞다.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났던 애들 있잖아. 걔들도 잘 지내더라. 정말? 누구누구? 친구들끼리만 아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죠.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 설렜던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왜 여기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자꾸 저에게 머물러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윤정아, 너 진짜 많이 늙었다. 미경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피부 좀 봐. 우리 나이가 다 똑같은데 너만 완전 할머니 같아.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윤정이가 제일 늙어 보여. 시장 바닥에서 일하면 그렇게 되나 봐. 햇볕에 타고 바람 맞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늙어 보이나 싶었거든요. 그런가? 미안, 신경 못 쓰고 살았어. 신경을 써야지. 여자가 꾸미는 것도 예의야. 수진이라는 친구가 말하면서 자기 얼굴을 만지더라고요. 확실히 저보다 훨씬 관리를 잘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 너는 정말 안 늙었네. 피부과 다녀. 당연하지. 요즘 관리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윤정이도 돈 있으면 한번 받아봐. 확실히 달라져. 그 말에 또 다른 친구 영미가 끼어들었어요. 윤정이가 무슨 돈이 있어?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맞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을 거야. 친구들이 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 솔직히 우리 모임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미경이가 속삭이듯 말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 들리게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는 다 남편이 괜찮은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는데 나도 남편 덕분에 여유롭게 살고 있어. 친구들이 하나씩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아파트가 몇 억이라고, 누구는 차를 바꿨다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고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말할 것도 없고 끼어들 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계산할 때였어요.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오자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그동안 친구들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내가 낼게.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윤정아. 그 고생해서 번 냄새나는 돈 넣어둬. 다른 친구들도 킥킥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맞아. 시장 냄새 나는 돈으로 뭘 사? 우리가 낼게. 윤정이 돈은 아껴둬.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 할지도 몰라. 친구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었어요. 제가 번 돈이 냄새나는 돈이라니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낼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결국 친구들이 계산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식당을 나오면서도 친구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어요. 윤정이 정말 안 됐다. 저렇게 늙어서. 그러게, 우리랑 동갑인데 10살은 더 늙어 보여. 장사하면 그렇게 되나 봐.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는 뒤에서 걸으면서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맞아. 이미지가 중요한데.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윤정아, 택시 말고 지하철 타. 가까운데 뭐하러 돈 써? 응, 괜찮아. 그리고 다음 모임 때는 연락할게.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택시에 올라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처만 받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일까? 친구들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하는 일로 차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친구들보다는 관리를 덜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냄새나는 돈, 모임격이 떨어진다. 완전 할머니 같아.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했어요. 다시는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어제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찬찬히 봤습니다. 정말 친구들 말이 맞나 싶었어요. 확실히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았거든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피부도 거칠어 보이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늙어 보였나?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매일 일에만 쫓겨 살다 보니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친구들의 태도였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하는 일로 무시하는 게 말이 되나요? 냄새나는 돈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화가 났어요. 제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시장에 나가서 장사했는데 말이에요. 부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어렵게 산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2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처음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서 이제는 시장에서 제법 큰 상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도 했고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봤어요. 예금 통장만 5개,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까지. 다 합치면 꽤 큰 돈이에요. 친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요. 건물 3채, 아파트 2채, 그리고 이 예금들까지. 계산해보니 10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저를 가난한 사람 취급했죠. 왜 그동안 숨기고 살았을까 생각해봤어요.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었고 소박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허세 부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일을 겪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구나 싶었어요. 다시는 이런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아. 거울을 다시 봤어요. 확실히 변화가 필요했어요. 외모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요. 그날 오후에 미용실에 갔어요. 10년 넘게 다닌 동네 미용실이 아니라 백화점에 있는 고급 미용실로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분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완전히 바꿔주세요. 젊어 보이게요. 네, 알겠습니다. 피부 관리도 같이 받으시겠어요? 네, 다 해주세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관리들을 다 받았어요. 머리도 새로 하고 얼굴 마사지도 받고 메이크업도 해줬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확실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예뻐지셨어요. 관리만 꾸준히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미용사분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돈을 쓰면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엔 백화점에서 옷을 샀어요. 그동안 입던 편한 옷들이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옷들로요. 이 브랜드 옷들은 품질이 정말 좋아요. 오래 입으셔도 변형이 안 돼요. 점원분이 추천해주는 옷들을 이것저것 샀어요. 가격이 좀 비쌌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제야 제 나이에 맞는 모습인 것 같았고요.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친구들은 다시 만날 생각도 없다고 했잖아요. 다음 모임에는 연락할게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모임 때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두고 봐.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무시를 되갚을 수 있을까?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나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을 벌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거나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사두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정 씨. 전화로 말씀드린 재산 정리건으로 오신 거죠? 변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다 윤정 씨 명의인가요? 네, 그런데 왜요? 아니, 생각보다 재산 규모가 상당하시네요. 변호사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드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대략 계산해보니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세가 더 오르면 20억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억이라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냥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 정도 규모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은 그냥 열심히 모으기만 했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윤정 씨, 혹시 투자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투자요? 네, 이 정도 자산이면 좀 더 수익성 있는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투자보다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투자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 우선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돈 말씀이시죠? 예금이랑 적금 합쳐서 3억 정도 되고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시면 더 많이도 가능하고요. 3억이라니요. 친구들이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제게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다음 목적지로 갔어요. 백화점 개인 쇼핑 서비스를 예약해뒀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정님. 오늘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싶어요. 품격 있고 세련되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체형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몇 시간 동안 옷을 고르고 맞춰봤어요. 정장, 캐주얼, 드레스까지 다양한 스타일로요. 가격을 보니까 좀 비쌌지만 제 형편에는 문제 없었어요. 이 브랜드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급 브랜드예요. 품질이 정말 우수하죠. 좋아요. 이것들로 할게요. 그날 옷만 1,000만 원 넘게 샀어요. 그동안 1년에 옷값으로 쓰던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액세서리 매장에 갔어요. 시계, 가방, 신발까지 모두 명품으로 골랐어요. 이 시계는 어떠세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에요. 정말 예쁜 시계였어요. 가격이 2천만 원이나 했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로 할게요. 점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제 평상시 차림을 보고는 그런 비싼 걸 살 줄 몰랐나 봐요. 혹시 할부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현금으로 할게요.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순식간에 됐어요. 점원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다음에도 저희 매장 이용해 주세요. 갑자기 존댓말도 더 정중해지고 서비스도 달라졌어요. 역시 돈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시장에 갔어요. 그동안 버스나 지하철만 타고 다녔는데 이번 기회에 차도 사고 싶었거든요. 어떤 차를 찾고 계시나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걸로요. 영업사원이 여러 차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깔끔하고 품격 있는 세단을 골랐어요. 이 차는 어떠세요? 중년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시승을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승차감도 부드럽고요.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금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할부로요? 현금이요. 영업사원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서비스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차에 대한 설명도 더 자세히 해주고 여러 혜택들도 알려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고급 옷에 명품 액세서리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이제 준비됐어. 친구들이 저를 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초라한 여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나 윤정이야. 윤정아. 웬일로 전화했어? 목소리가 조금 차가운 것 같았어요. 역시 저를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 다들 좀 바쁘더라고. 역시 거절하려고 하네요. 내가 한턱 낼게. 좋은 곳으로 잡아놓을 테니까 한 번만 시간 내줘. 내가 한턱? 괜찮겠어? 미경이 목소리에서 의외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응, 괜찮아.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거든. 좋은 일이 뭔데? 만나서 얘기할게.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줘. 결국 미경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모임이 성사되었어요. 아마 제가 한턱 낸다고 해서 오기로 한 것 같았지만요. 모임 장소는 제가 정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호텔 레스토랑으로요. 1인당 10만 원은 넘는 곳이었거든요. 모임 당일 아침, 저는 정말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산 고급 옷에 새로 산 명품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확실히 돈을 들여서 관리받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출발하자. 새로 산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검은색 세단이 정말 멋있게 서 있더라고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서툴렀지만 그래도 설렜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발레 파킹을 맡겼어요. 직원이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차키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까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윤정 씨 일행 찾고 계신가요? 웨이터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서야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는데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윤정이야?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나야. 못 알아봤어? 친구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만 봤어요.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윤정아, 너 완전 다른 사람 같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자리에 앉는데 친구들의 시선이 계속 저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특히 제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윤정아, 그 시계 어디서 샀어? 정말 예쁘다. 영미가 제 손목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 브랜드가 뭐야?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그런데 윤정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관리 좀 받고 운동도 하고 그랬지 뭐. 사실 운동은 안 했지만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놀랍다. 지난번에 봤을 때랑 완전 달라졌어. 미경이 말하는데 목소리가 지난번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정중하고 친근했거든요. 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정아, 이런 좋은 곳에서 한턱 내고 장사가 잘 되나 봐? 그런 셈이지.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시장 장사는 어때? 친구들이 제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는 무시하더니 이제는 궁금해하네요. 그냥 먹고 살만해. 저는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 차 윤정이 거야? 수진이가 창밖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차? 저기 검은색 세단. 방금 발레 파킹하는 거 봤는데. 아, 맞아. 내 차야. 친구들이 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차 샀어? 지난번에는 지하철 타고 갔잖아. 얼마 전에 샀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차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친구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는 눈빛이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친구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윤정아, 솔직히 말해봐. 요즘 장사가 얼마나 잘 돼? 미경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괜찮게 하고 있어. 괜찮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해봐. 우리끼리 뭘 못 말해. 친구들이 계속 캐묻자 저는 조금씩 진실을 드러내기로 했어요. 사실은 장사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하는데? 부동산 투자도 좀 하고. 부동산 투자? 어떤 거? 수진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물어봤어요. 건물 몇 채 있고 아파트도 좀 있어.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몇 채야?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건물 3채, 아파트 2채 정도?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저를 바라만 봤거든요. 3채라고? 건물을? 응. 그럼 임대료만 해도. 미경이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에 얼마나 나와? 수진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글쎄, 한 3천만 원 정도? 친구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3천만 원? 한 달에? 응. 그럼 1년에 3억이 넘게 들어온다는 거야? 영미가 놀라서 소리를 높였어요. 쉿,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저는 친구들을 진정시켰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친구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윤정아, 그럼 왜 지금까지 시장에서만 장사한다고 했어? 미경이가 물어봤어요. 굳이 자랑할 필요 없었잖아. 그리고 시장 장사도 계속하고 있어. 재미있거든. 재미있다고? 그런 돈 벌면서? 응,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 친구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수진이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어요. 아마 지난번에 저를 무시했던 일을 떠올린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나도 티 안 내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 다 말하지 않았어요.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야. 또 뭐가 있는데? 예금도 좀 있어. 얼마나? 한 10억 정도? 이번엔 정말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만 봤거든요. 10억이라고? 응. 그럼 전체 재산이. 미경이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세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대충 20억 정도 될 거야. 20억? 친구들이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거든요. 조용히 해, 제발. 미안. 그런데 정말이야? 농담하는 거 아니지? 농담할 이유가 있어? 그때서야 친구들이 진짜로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 완전 부자네. 그런 셈이지. 친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부러워하는 기색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말할 이유가 있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조용히 20억을 가지고 돈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건 아니잖아.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마 지난번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정아.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지난번에 우리가. 미안해. 무슨 말이야? 냄새나는 돈이라고 하고. 정말 미안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진짜로. 하지만 속으로는 통쾌했어요. 드디어 친구들이 사과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어? 그냥 열심히 했지 뭐. 부럽다 정말. 우리는 남편 돈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친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윤정아, 혹시 수진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뭘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마 저한테서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친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윤정아, 정말 대단해. 진짜 존경해. 미경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혼자 그런 큰 돈을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수진이가 걱정하는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괜찮아.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으니까. 아,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영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이 하나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뭔데? 우리 예정 생각해서 좋은 투자처 하나 알려줄까? 투자처? 응, 내 남편이 하는 사업인데 정말 전망이 좋거든. 투자하면 확실히 돈 벌 수 있어. 아,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고마운데 난 투자는 잘 안 해. 왜? 돈을 그냥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 투자해야 돈을 벌지. 미경이가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때 수진이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윤정아.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인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교육비? 응,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금방 갚을게. 이번엔 영미까지 나섰어요. 나도 사실 부탁이 있어. 우리 집 전세금 때문에. 혹시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친구들이 한꺼번에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잠깐. 하나씩 말해. 윤정아, 우리가 친구잖아. 서로 도와야지. 미경이가 말했어요. 친구? 제가 되물으니까 친구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한 거지? 친구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내 돈을 냄새나는 돈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투자하라고? 윤정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 돈 문제는 별개야. 나는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지 않아.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볼멘 소리를 했어요. 야박하다고? 지난번에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야박한 거 아니었어? 나는 돈이 없을 때도 친구였는데 너희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친구 취급해주네.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윤정아,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정말로. 그럼 무슨 의미였는데? 모임격이 떨어진다고 한 것도? 미경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모임에서 배제하려고 한 게 실수야? 윤정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리 이렇게 사과하는데. 영미가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돈 문제는 별개야. 그때 미경이가 좀 더 강하게 나왔어요. 그럼 친구들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도와준다고? 너희가 나 어려울 때 도와줬어? 우리가 언제 어려웠다고. 지난번에 계산할 때 내가 내려고 했잖아.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친구들이 조용해졌어요. 냄새나는 돈 넣어두라고 했잖아. 그때는 내 돈이 더러웠는데 이제는 투자하라고? 정말 미안해, 윤정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건 받을게. 하지만 돈 문제는 다른 얘기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오늘 식사 즐거웠어. 계산은 내가 할게. 윤정아, 가지 마. 더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 없어. 나는 진짜 친구가 필요해. 내 돈을 보고 달라붙는 친구 말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친구들이 뒤따라왔어요. 윤정아, 정말 화났어? 화난 게 아니야. 실망한 거야.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발레 파킹에서 차를 받아 타면서 친구들을 봤어요. 모두 복잡한 표정을 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몰랐을 뿐이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친절해지고 투자하라고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진짜 친구라면 제가 가난할 때도 똑같이 대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에 돌아가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친구들의 본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들을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친구들의 변한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무시하고 모욕하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친절해지고 도움을 요청하네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경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윤정아, 오늘 너무 서운했어. 우리 진짜 친구 아니야?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곧이어 수진이와 영미에게서도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모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왜 문자 답장 안 해?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인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도와준다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도움받은 적 있어? 미경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우리와 안 만날 거야?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 아니야. 난 진심으로 대해줄 친구가 필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선택이 맞는 것 같았어요. 돈을 보고 달라지는 사람들과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이었어요. 윤정아. 수진아. 여기는 왜 왔어? 너 만나러 왔지. 집에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 무슨 일로? 윤정아, 우리 정말 화해하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어색했어요. 다른 상인분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럼 언제 만날 건데? 계속 피할 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다고? 우리 40년 친구인데? 40년 친구라면서 왜 나를 무시했어? 수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수진아, 돌아가. 나는 일해야 해. 윤정아, 제발. 가라고 했잖아. 결국 수진이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친구들의 연락은 계속 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미경이를 길에서 만났어요. 윤정아, 반갑다.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상시처럼. 윤정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화해하면 안 될까? 화해? 응,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할게. 미경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경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 다른 친구들? 응, 시장에서 만난 언니들이랑 동생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들과 더 가까워졌거든요. 나이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너 돈 있다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언제 말할 거야? 말하지 않을지도 몰라.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미경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사람이 누구인데? 돈 많은 사람? 그런 건 아니지만. 미경아, 너는 아직도 모르겠구나. 뭘?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돈을 보지 않아. 그 사람 자체를 봐. 미경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행복해.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지내고 있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떴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싶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 때문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정말 편안해요. 가식적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를 무기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돈을 보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